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7가지 챕터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지막은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 챕터와 관련 없는 내용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시장 파악하고 종목 선정하고 종목을 분석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종목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이 챕터에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한다면 챕터에서 간단하게 하는 기업 분석 방법, 이거 영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장 파악을 하고 보시는 이걸 계속 이제 그 의사결정을 순환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업종을 선정하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웬만한 종목들을 좀 괜찮은 것들을 뽑아보다 보면은 주도 업종이라는 게 보일 거고, 그 주도 업종만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투자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 업종을 한 개만 고르는 게 아니고 주도 업종인 것 같은 거를 한 대여섯 개 카테고리로 골라서 종목당 2개, 3개 정도 고르면 대략 한 20개에서 25개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만 가지고 계속 플레이하고 새로운 주도 업종이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종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아닌 뭐 애매한 것들, 그다음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급적으로는 그냥 뭐 낚시하는 형태로 소액만 투자해보지 메인 배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 아닌 거를 투자하는 거가 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를 개별 종목별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투자 스토리를 하라고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어긋나는 기업들이 눈에 보일 것이고, 그게 어긋나면은 주식을 비우든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줄이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2번이 결국에는 내가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돼, 종목당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는, 내가 몇 종목을 하는 게 제일 맞느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20종목을 투자를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100종목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10종목을 하거나 10종목 미만으로 할 겁니다. 10종목 미만으로 할 거면 50에서 한 70종목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그 중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상위 이제 10% 또는 15%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한 20종목 정도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맥스 투자 비중은 저는 5%를 제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5% 중에서 5%를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진짜 이거는 뭐 사볼 만한 종목이야. 그러면 3%. 정말 이건 마음에 들어. 그러면 5%.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뭐 발만 담궈야지. 그러면 한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쪼개서 살 거냐 또는 쪼개서 팔 거냐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종목 하나를 넣을 때 아마 맥스로 투자해봐야 2, 3%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저도 이제 매니저 할 때도 0.25%씩 또는 0.5%씩 분할로 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남의 돈을 하는 거니까 그 규칙을 지키는 게, 규칙이 있으니까 지켜야지라고 지켜지는데, 이게 또 자기 돈 하다 보면은 그 규칙을 안 지켜요. 한 번에 팍팍 사고 한 번에 팍팍 팔고. 근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6시 이후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규정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0.5%씩만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6번에 나눠서 종목을 사서 3%를 채우고, 마음에 들면은 4번을 더 사서 5%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이제 다시 찍어내야 되면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일단 0.5%씩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팔아보는 것도 또는 그렇게 사보는 것도, 0.5%씩 나눠서 사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훈련이고 리스크 관리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문제인데, 이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늘렸다 줄였다 할 거냐. 저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줄이려면은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의 경우 2022년도의 경우에
자산 배분,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 비중을 자산 배분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연초 대비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영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영상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하회하면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주식 비중을 헐어냅니다. 50% 미만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헐어내는데 그 매도를 할 때는 전일 종가로 그냥 매도를 다 걸어놔요. 그리고 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똑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주식을 다시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주식 비중을 좀 늘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 중에 하나라도 높게 종가가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보는 거죠. 팔 때는 이제 맥스 50% 미만으로 확 줄이고 살 때는 이제 종목별 뭐 20개가 있으면은 다 같이 이제 0.5%씩 뭐 20개를 사는 전략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뭐 리스크 응용해서 뭐 리스크 페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뭐 레이 달리오의 어떤 포트폴리오 관련된 인덱스 지표를 가지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어떤 방법들도 소개를 해놨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제 위험한 지표가 위험 선호도가 높은 지표가 이제 코스닥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코스닥 지수가 먼저 움직인다 또는 먼저 깨진다라고 저는 가정을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이제 바닥인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먼저 종가로 넘어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주식 비중 좀 늘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바닥에 사거나 최고점에 파는 건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잘 지켜놓으면 그 규칙이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규칙을 여기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공개로 바꿨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이거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규칙을 잘 정해놓고 그 규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결국 이제 뭐냐 이게 핵심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365일 99%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헐어내고 있다 보면은 주식 비중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해주신 선임 매니저도 본인은 주식 비중을 95%를 맥스로 잡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종목도 편출과 편입이 원활하게 흘러가는데 99%까지 주식을 채워놓으면 주식 빼고 다시 사는데 시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꽉 막혀 버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자산 배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하라고 든 돈이니까. 시장만 잘 따라가면서 조금만 아웃퍼폼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알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사실 그냥 주식 잘 담고 있으면서 트래킹 에러 최소화하면서 조금씩만 더 아웃퍼폼 하는 뭐 좀 많이 하면은 연간 한 500bp씩 정도만 아웃퍼폼 해도 훌륭한 펀드 매니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2, 300bp만 아웃퍼폼 해도 훌륭한 펀드 매니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 않고 계속 아웃퍼폼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그 현금과 주식 비중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박살을 날 때 이번과 같이 시장이 막 내려오고 변동성이 막 확대되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막 극대화되고 이럴 때는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주식 비중을 95%, 99% 들고 있다 그대로 들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숙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었던 투자자들, 주식을 많이 들고서 박살났다가 바닥에서 교체 매매를 단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좀 여러 개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압축 형태로 바꿔가지고 살짝 반등할 때 시장이 바닥에서 시장이 50% 빠지고 그 다음에 한 10%, 20% 반등할 때 대부분 본전을 찾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